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면역력 확실히 올리기 3탄입니다. 반드시 충분히 물을 마셔야 여러분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활을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면역력이 올라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면역력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죠? 늘 피곤하고 의욕이 없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뿐하지 않으십니까? 감기에 자주 걸리고 또 오래 갑니까? 소화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자주 하십니까? 대상포진에 걸리십니까? 걸리셨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대답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다면 여러분 면역력은 굉장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면역력을 올리는 방법에 정말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아기 때는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살죠. 그 다음에 태어나서 1년 가까이는 몸 안에 물이 90%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70%에 해당됩니다. 노인이 되면 50%에 해당됩니다. 결국 사람은 물이 말라가면 죽음을 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맞습니다. 여기 모세 림프관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빨간 부분이 세동맥이죠. 가는 동맥에서 쭉 나오면 동맥 모세혈관, 파란 부분이 세정맥에서 쭉 나오면 정맥 모세혈관, 동맥이 가져온 산소와 영양소를 받고 정맥이 가져온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줍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연두색 뭐가 있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가 까만 게 다 들어갑니다. 그죠? 예, 거기에 조직에 간질액이라는 액체가 들어가는데 이건 분자가 커서 혈관으로 들어가지 못한 물질들과 노폐물들과 또 균이 죽은 찌꺼기들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림프관이 면역력을 맡고 있는데 물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걸 보면 여러분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음식을 먹고 삽니다. 음식 가운데 있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어떻게 대사되는지를 쉽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1g에 4kcal의 에너지를 내죠.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산화탄소나 혈당이 생기는데 혈당이 처리되지 못하고 많이 있으면 고혈당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젖산. 이런 노폐물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는 당뇨병을 앓게 되고 만성 필요증을 앓게 됩니다. 그다음 단백질도 역시 1g에 4kcal의 에너지를 냅니다. 혈중 노폐물이 아까 탄수화물보다 더 가지수가 많고 많이 생기죠. 암모니아, 요소, 요산, 크레아틴, 시스테인 같은 물질들이 생깁니다. 이 물질들은 간이나 신장이나 그 기관에 질병을 일으키고 통풍, 통증, 알레르기, 면역력 저하, 중풍이나 치매 같은 뇌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지방은 1g에 9칼로리라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근데 혈중의 노폐물은 중성지방이 많아지고 우리 몸에 나쁜 콜레스테롤 많이 생기고 총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럽니다. 이 노폐물들이 이 물질들이 해결되지 못하면 뇌 질환, 간 질환, 관상동맥 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그 다음에 소화기계암, 생식기계암, 혈관질환, 비만, 지방간 같은 질병들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던 것보다는 물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면역세포가 있어도 이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면역세포가 작용을 못하면 외부 침입자를 포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먹으려면 반드시 누군가 이동시켜줘야 되는데 이동수단이다. 노폐물, 탄수화물도 단백질도 지방도 노폐물이 안 생기는 게 없죠. 이 노폐물을 끄집어내죠. 밖으로 나가게 하는 힘이 물의 힘입니다. 물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산성물질이 굉장히 많죠. 대개
그 가공식품들이 산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혈액은 pH가 7.2에서 7.5 정도 약알칼리성을 떼야 되는데 이 산성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 약알칼리를 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죽는 거죠. 우리가 콜라를 한 잔을 먹으면 인산을 배출하기 위해서 물을 36잔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물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몸은 하루에 침으로 1.5리터 액을 내놓고 그 다음에 위장액으로 2.0리터, 담즙액으로 2.5리터, 췌장액으로 1.0리터, 그 다음에 장간액으로 3.0리터에서 10리터의 물을 우리 몸에 흘러낸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물을 잘 안 마시기 때문에 그 양이 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성변비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럽니다. 이 액이 결국은 소화를 다 시키게 하고는 대장에서 다시 재흡수됩니다. 흡수되기 때문에 몸 안에 나왔던 물이 몸에 흡수되니까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는 체외로 배출되는 배출액이죠. 소변으로 1.5리터, 호흡으로 1.0리터, 땀으로 0.1리터, 대변으로 0.1리터. 그래서 총 2.7리터의 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섭취액은 식사 시에서 1.0리터 밖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결국 1.7리터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체중 1kg당 33ml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0kg의 체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650ml, 70kg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310L 정도 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물 부족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상하부에서 저절하는 갈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갈증은 사실은 물 부족이 아니고 물 부족하다는 경고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깨갖고 소변을 보는데 밤에 물을 안 먹기 때문에 그때는 소변이 많이 농축되어 있어요. 그 소변을 제외하고 다른 소변을 보면서 색깔이 노라면 물 부족이다. 이를 알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소변 배출 횟수가 7에 이하면 물 부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기에 앉아서 소변을 보실 때 물이 본래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물을 안 먹거나 한낮을 물을 안 먹기 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안 나타나죠. 그런데 여러분이 소변 보시거나 대변 보실 때 꼭 변기에 물을 내리시기 전에 물 색깔과 변 양과 색깔과 그 부피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걸 빨리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피검사하고 소변검사를 제일 먼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이죠. 자, 물 부족 신호를 보면 우리가 밥 먹고 나면 한두 시간쯤 되면 뭐가 먹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출출하다 그러면서 과일을 먹거나 간식을 잘 하는데 그건 배고픔으로 착각한 물 부족 신호예요. 그래서 그때 이걸 배고픔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비만해지기 쉽습니다. 자, 물을 보면 다른 것은 부족하다 그러면 그건 좀 나쁘다, 힘들다, 고쳐라 이렇게 하는데 10% 물이 부족하면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1 내지 2%가 부족하면 소변량이 적어지고 입이 마르고 입에 냄새가 나고 땀이 안 나고 뭐 단 것도 찾고 심장 뛰는 것이 쿵쾅쿵쾅쿵쾅 하면서 내가 느껴지고 그러는데 5% 부족하면 혼수 상태가 돼요. 10% 부족하면 사망에 이릅니다. 자, 제가 2018년 대한보건연구라는 학회지에 발표된 삼육대학교 영양학과 윤명 교수팀의 논문을 잠깐 활용하겠습니다. 2014년과 15년에 한 종합병원 검진센터에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5,391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했더니 그 대상자 중에 남자의 3분의 1이 탈수, 여자의 3분의 1이 탈수였어요. 생각보다 많죠. 그 다음에 연령이 또 중요한 변수로 나왔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탈수율이 높은데
70대는 보세요. 51.5%예요. 지금 30대보다 3배나 탈수율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연령이 점점 높아지신다면 식사 못지않게 물 드시는 양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물을 정말 규칙적으로 드셔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질량 지수입니다. BMI가 높을수록 탈수율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 좀 과체중에 갈수록 탈수율이 높기 때문에 체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활 습관병에 노출되는 사람이 탈수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이상지혈증, 신장병. 신장병은 특별히 다른 질환보다 2배나 더 탈수율이 높았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수면과 면역력 했는데 수면하고 탈수하고 상관관계를 본 연구가 있어서 제가 여기 가져놓았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로싱어 교수팀이 2019년에 한 연구입니다. 2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요. 6시간 자는 참가자는 8시간 자는 참가자보다 체내 수분이 부족할 확률이 16%에서 59%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해도 면역력이 떨어지는데 수면과 탈수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면역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은 정말 생각하지 않으면 먹기가 힘듭니다. 자, 오늘도 이제 지켜야 될 물 잘 마시기 위한 팁 보시죠.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마신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 생체 리듬 강의하면서 새벽 3시부터 6시에는 체온이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체온 떨어질 때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저하되는데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먹지 않고 찬물을 마시면 더 떨어지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을 눈에 띄는 곳에 두거나 항상 소지해야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홀짝홀짝 마셔야지 정말 한 번에 2컵, 3컵을 마시면요. 잘못하면 그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기 앞을 그냥 지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지근한 물이나 상온에 있는 물을 마십니다. 별로 맛이 없지요. 그러나 여름에도 얼음물, 찬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은 팁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전에 물을 한 컵 마시면 심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신장에도 무리가 가지 않고 특별히 자다가 다리에 쥐나는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찬물이나 얼음물을 마시면 체온이 그 물 온도를 데피기 위해서 떨어지고 에너지가 소모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차나 커피가 아닌 맹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 뭐 물이 그렇게 중요한데 물이 건강치료한 적 있나요? 있죠. 1979년에 배트만 갤리지라는 그 이란 의사가 이슬람 혁명 때 정치범으로 몰려갔고 에빈 감옥소에 한 3,000명의 수감자와 함께 수감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픈데 의사가 할 일은 약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처방을 내는 게 물 처방을 내렸어요. 뭐 2시간마다 한 컵, 뭐 3시간마다 한 컵, 이렇게 물 처방을 내렸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증상이 없어지면서 건강이 많이 증진되었다고. 그분이 그 이후에는 미국으로 이민 오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사가 물 처방으로 병을 낫게 한 예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여러분 의사 처방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스스로 미국 의사협회가 추천한 최적량인 하루에 물 8 내지 10컵을 드셔서 정말 여러분의 면역이 쑥쑥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